안녕하세요. 세종 FM 98.9MHz 세종 납시유 임지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세계인의 축제 카타르 월드컵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은 지인들과 대화가 온통 축구 경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태극전사들 경기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경기를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세종 납시유는 매주 월요일 오후 4시 세종시 인물들을 모시고 세종시의 역사, 문화, 관광, 예술에 관한 이야기와 그분들의 희로애락을 들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세종 납시유의 초대 손님은 현재 활발하게 무용활동을 하고 계시는 배주옥 교수입니다. 임지한의 세종 납시유, 먼저 오늘의 첫 곡 장윤정의 초혼을 듣고 초대 손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장윤정의 초혼을 들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초대 손님
배주옥 교수를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주옥입니다. 네, 교수님 오늘 그 임재안의 세종 납치 이후 초대 손님으로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카타르에서 열리는 월드컵 경기가 지금 갈수록 열기가 더하고 있는데요. 교수님도 축구를 좋아하시죠? 네, 아주 좋아합니다. 네. 우리나라 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면 목이 터져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저도 축구 때문에 밤을 이렇게 많이 설치고 있습니다. 축구는 뭐 우리나라 축구만 보시는지 아니면 다른 축구도 보시나요? 다른 나라 축구도 뭐 시간이 되면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 축구도 보면은 완전 이렇게 열성 팬이신데 요즘 경기 중에서 가장 좀 인상적인 경기가 있다면서요? 인상적이라기보다 네. 우리나라와 가나가 경기를 할 때 그 마지막에 코너킥 기회가 코너킥 있었잖아요. 장면. 예, 아쉬웠죠. 예. 근데 그 심판이 네. 휘슬을 너무 빨리 부른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게 참 아쉬웠고. 예. 그리고 또 사우디와 아르헨티나의 경기에서 사실 아르헨티나가 영순위죠, 우승 후보.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가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역시 공은 둥글구나 이런 거를 또 예. 느꼈고, 무엇보다 그 이슬람 국가잖아요, 사우디가. 그런데 보통 이슬람 국가는 무슨 종교라의 예술이나 뭐 스포츠나 이런 거 잘 안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요. 예. 그런데 그 사우디의 그 빈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에 왔던 우리나라에도 빈살만. 오셨었죠. 자국의 그 축구 선수가 부상을 당했는데 전용기를 내줄 정도로 그렇게 열성이라는 걸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맞아요. 돈이 많은 나라라. 그런데 예. 또 축구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공이 둥글기 때문에 이상 그 예상 외의 그 스코어가 많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그 청취자 여러분께 먼저 자기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부대학교와 한국무용협회 세종시 지회 초대 회장을 역임한 배주옥 교수입니다. 예, 그러시군요. 그럼 고향이 어디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충북 영동 심천입니다. 네. 우리나라 3대 학성의 한 분이신 난계 박연 선생이 태어난 곳이죠. 예. 영동은 해마다 난계예술제가 열리고 있고 또 난계 국악단이 설립이 돼서 네. 난계 선생의 얼을 계승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악 발전에도 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 그런 예술의 고장입니다. 네, 예술의 고장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또 이제 예술을 하시니까 좀 남다른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교수님께서 걸어오신 길을 또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국가 주요 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와 네. 경남 무형문화재 21호 네. 진주 교방국거리 춤 국거리 이수자이고 춤. 네. 네. 중부대학교 교수와 진주 교방국거리 춤 보유자신 고 김수학 선생님의 전통예술 보존회장을 네. 8년 동안 역임을 했습니다. 네. 네. 또 세종시의 그 업적이라면 조금 쑥스럽기는 하지만 세종시 전문가 단체와 동아리 단체 모두를 규합해서 세종시 무용협회를 네. 발족을 해서 네. 초대 회장을 역임했고 또 세종시 무용인들의 그 화합과 발전은 물론 국제 민속 무용제를 개최해서 네. 아주 큰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쑥스럽네요. 이거 자랑하는 코너니까. 네. 예, 중부대학교 교수를 지내셨고 또 박연 선생이 태어나신 충북 영동이 고향이시고 그 태평무 이수자라고 하시는데요. 태평무 춤의 그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태평무는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 아, 그런 태평구나. 예, 예. 한국 춤의 특징인 흥과 멋이 듬뿍 담겨 있는 춤인데 예. 특징이 발디딤이 아주 현란해요. 그리고 예. 왕과 왕비의 의상을 입고 하는 춤이라서 아, 예. 예, 굉장히 화려한 춤이죠. 아, 근대의 예. 그 명고수이신 한성준 선생님께서 예. 만드신 춤이고 예. 그 제자이신 고 강선영 선생님께 저는 이 춤을 배워서 이수를 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저도 그 태평무를 봤는데 오늘 또 교수님의 그 설명을 들으니까 아, 그게 태평무였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교수님 여기서 노래 한 곡을 듣고 가겠습니다. 신청곡이 있다면서요? 근데 사실 질문을 받고 네. 제가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좋아하는 노래는 굉장히 많은데 누가 불렀고 제목이 뭔지 이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예. 그래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은희의 등대나 예. 꽃반지 끼고 그리고 또 국악소녀 송소희가 부른 홀로 아리랑을 제가 기억을 할 수 있고 또 좋아하는 노래 중에 네. 속하더라고요. 예, 네. 그럼 요즘 이렇게 히트치고 있는 그 국악소녀가 부른 그 송소희 노래를 함께 한번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송소희의 홀로 아리랑. 예.
네, 국악소녀 송소희가 부른 홀로 아리랑을 들으셨습니다. 뭐 들으시면서 좀 구슬프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 틀림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오늘도 이렇게 굳굳하게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아요. 배주옥 교수와 대화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그 경남 그 무형문화재 21호인 진주 교방 굿거리 춤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죠. 네, 그 진주 교방국거리 춤은 네, 그 한국인의 정서인 한, 흥, 네, 뭐 태가 고루 담겨 있는 입춤 형태의 춤입니다. 네. 마, 입춤 형태요? 예, 입춤은 이제 서서 한다고 하는 예, 그런 의미인데 네, 많은 무용가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춤으로서 네, 보유자이신 김수학 선생님은 강산 제일무라는 명성을 얻을 만큼 춤에도 아주 뛰어나셨지만 네. 가무악 모두에 능하신 이 시대의 진정한 그 예술인이셨습니다. 예, 저는 그 김수학 선생님의 전통예술 보존회를 8년 동안 이끌어 오면서 음, 추모 공연 및 10주기를 맞이해서 예, 선생님 묘소에 공적비를 세워드리기도 하였습니다. 네, 이제 정말 그 김수학 선생님께 배웠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예, 네, 선생님 살아계실 때 더 많이 배우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네. 저도 오늘 처음 그 김수학 선생님이 그렇게 유명하신 분인지는 몰랐는데 교수님을 통해서 오늘 또 김수학 선생님도 이렇게 알게 됐네요. 그러면은 그 세종시 또 무용협회를 발족하셨다고 하셨는데 또 특별한 동기와 뭐 이유가 있나요? 제가 세종시에 이사 올 때, 네, 그러니까 그것이 10년 전인데 네, 그때는 세종시에 그 음식점이 김밥 한 집밖에 없어요. 와, 예, 그래서 예, 제가 예, 세종시 신도심 원주민이라고 그러죠. 와, 예, 예, 신도시, 예, 예. 그런데 무용을 하는 분들은 분명히 예, 좀 계신 것 같은데 다 각자 활동을 해서 뭐 여러 가지로 그 활동 그 준비도 미흡한 부분이 많고 예, 또 뭐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타 예술보다 좀 손해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또 이 지역에 연고가 없는 무용가들이 와서 뭐 그냥 무용 공연 한번 하고 또 돌아가고 네, 가시고 이래서 안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무용협회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그 지역 예술인을 위해서 또 이렇게 무용 협회를 발족하신 거네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2대 그 회장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잘들 하고 있어요. 네. 그, 축제에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예. 예. 교수님의 그 무용에 대해서 그 애정이 많으셔서 그렇게 만들고 또 후배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협회를 또 만드신 것 같은데요. 누군가 그 책임 있게 해야 되는데 그 교수님이 그 역할을 하신 건 얘기죠. 조금 쑥스러워요. 네, 네, 사실 그 책임을 음, 사회 지도자로서 이건 좀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교수님 그 국가 보물을 보유한 그 세종시 비암사 그 사찰에 전해져 내려오는 구렁이 전설을 또 무용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 비암사의 비암은 뱀을 늘린 말입니다. 예, 예,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어, 비암 나온다, 숲에 가지 말아라 예, 이런 예, 말씀을 제가 듣고 컸거든요. 예, 예. 옛날에 그 비암사는 비구니들만 계시는 그 절이었다고 합니다. 네, 예, 보통 절에는 그 신도들이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이제 다 네, 내려가죠. 다 내려가죠. 예, 그런데 한 잘생긴 젊은 남자가 네, 밤늦게 절에 와서 네, 밤새도록 탑돌이를 하고는
이제 새벽에 음.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호기심 많은 비구승이 예. 몰래 예. 그 젊은 남자를 아, 따라갔다고 예. 합니다. 예. 근데 어느 동굴로 들어가는데 보니까 뱀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서 막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연유를 물으니까 사실 제가 인간이 되고 싶어서 음. 신에게 빌었더니 탑돌이 하면서 예, 비암사에 있는 탑돌이에서 100일 동안 네. 신분을 들키지 않고 네. 탑돌이를 하면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열심히 탑을 돌았는데 마지막 날 들킨 거죠. 예, 아, 99일째 그럴 줄 되는 날 알았어. 들켰다고 예. 합니다. 그래서 예. 그 스님이 네. 너무 미안해가지고 평생 동안 그 뱀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살았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이제 네. 그 전설을 들으시고 이제 창작 무용을 이제 만들어 내신 거네요. 네네. 저도 그 무용을 그 지인들하고 이렇게 관람을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정말 그 무용이 그 어쩌면 이렇게 구렁이를 멋지게 그냥 막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사람이 그 구렁이 역할을 하는데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아주 재밌게 봤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그렇게 그런 구상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무용극을 구상할 때는 네. 첫 번째 중요한 게 대상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작품 포인트를 네. 어디에 둘 것인가 네. 이것을 정하고 무용이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음악, 예. 의상, 조명, 세트 이런 모든 것이 그 작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렇죠. 의상이 무지 중요하죠. 예, 의상도 중요하고 뭐 조명도 중요하고 영상도 중요하고 네. 그래서 예술 총감독이 그 분야별로 네. 스텝을 선정을 해가지고 예. 이제 오랜 회의를 거쳐서 음. 그래서 하나의 무용이 이렇게 예. 이제 작품이 완성이 되는데 이번 작품은 비암사의 전설과 석불 비상에 조각된 내용을 모티브로 하였기 때문에 예. 전설에서 뱀을 어떻게 형상화할 것인가 네. 그것이 가장 큰 의제였고 네. 또 비암사의 그 자연과 석불에 그려진 내용을 어떻게 작품에 녹아들게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네. 그 신체 표현의 그 한계점이 있을 때는 영상과 조명으로 이렇게 대신했고 네. 또 관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뱀을 나타내는 무용수의 네. 그 특징적인 동작들 보셨다니까 예, 아시겠지만 막 예. 이렇게 겨다니는데 예. 와, 정말 멋있었어요. 예, 그 무용수가 대통령상을 받은 무용수입니다. 예. 잘 한다는 걸 느끼셨을 예, 예.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또 예. 그걸 또 뱀으로 이렇게 사람을 뱀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게 굉장히 우리 교수님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막 그 바닥을 다 헤매고 다녔잖아. 그 뱀이요. 예, 그랬죠. 예. 그래서 또 사실 예술이라는 게 특히 무용은 언어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용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거야.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대중성이 떨어지는 한 이유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저는 이제 가능한 한 네. 관객들이 많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설을 곁들였고 네. 이제 그것이 아주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 예. 구렁이 전설을 이렇게 연극으로 꾸몄는데 사실 어떤 연극들은 이렇게 오래 안 가고 잊혀지거든요. 근데 저는 구렁이에 대해서 너무 그때 감명 깊게 그 구렁이가 그 하는 그 연극을 봐가지고 춤이라든가 이게 지금도 머리에 완전히 이렇게 꽂혀 있고 사람들한테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우리 교수님 그래요? 다음에 또 발표하면은 그거 보러 가자. 아하, 그래서 제가 예. 2번 봤잖아요. 네네. 예. 하여튼 뭐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떤 분은 그거를 보고 나서 구렁이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 네, 뭐 또 약간 이렇게 좀 비호감적인 면이 네.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없어졌다 그러고 예, 또 비암사가 어떤 절인지 예. 굉장히 궁금해서 예. 실제로 한번 가봤다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럼 비암사를 또 널리 알리시는 또
비암사 전도사신에 그 알려주시는 근데 예. 막상 주지스님은 안 오셔가지고 네. 아마 그런 사실 모를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주지 스님 그때 바쁘셔서 아마 못 오신 것 같은데 다음에 또 이제 아마 꼭 보실 겁니다. 그럼 교수님 또 여기서 노래 한 곡 또 이렇게 감상을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또 신청하실 그 노래가 뭐죠? 조용남의 제비인데 예. 이것은 뭐 남편도 참 좋아하는 노래예요. 네. 끝까지 다는 사실 모르는데 이 노래가 나오면 둘 다 같이 흥얼거립니다. 네. 그러면은 평소 이렇게 부군께서 좋아하시는 조영남의 제비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정답던 예비 가슴에 가득하고 푸르른 저 별빛도 외로워라 사랑했기에 멀리 떠난 님은 언제나 모습 꿈속에 있네 먹구름 물고 잔소리 친다 해도 바람 따라 제비 돌아오는 날 웃는 마음을 깊이 간직한 채 당신의 마음 보렵니다 그리워라 잊지 못한 내림이여 너 지금 어디 방황하고 있나 어둠 뚫고 흘러내린 눈물도 기다림 속에 잠들어 있네 바람 따라 제비 돌아오는 날 당신의 마음 오무렵니다 어둠 뚫고 흘러내린 눈물도 기다림 속에 잠들어 있네 바람 따라 제비 돌아오는 날 당신의 마음 오무렵니다
네, 조영남의 제비를 들으셨습니다. 부군은 그 국회의원도 지내시고, 아이고. 예,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건강하게 지내시나요? 아니 왜 그 말씀을 왜 하십니까? 예, 제가 잘 알고 있어서 예. 또 이제 그 제비 아마 잘 감상하셨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제가 감사하죠. 예. 네, 예, 덕분에 잘 지내고 계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럼 그 비암사에는 그 세종시에서 가장 많은 그 불교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그 비암사 극락보전이 세종시 유형문화재 1호에서 우리 국가 보물 지정이 이렇게 된 바가 있거든요. 세종시 그 최초의 건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극락보전이 그 보물로 지정되게 된 어떤 그 가치 좀 말씀해 주시죠. 아 글쎄요, 제가 뭐 건축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어서 네. 좀 말씀드리기가 글쎄 괜찮을런지 괜찮아요. 모르겠습니다. 네. 조사하셔서 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음. 아이고 죄송합니다. 비암사 극락보전은 비암사의 주불전으로 예. 그 정면 3칸, 음. 측면 2칸의 다포계 팔짝집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포계라는 의미는 그 지붕 처마를 받치는 부재, 그러니까 네. 부수적인 재료를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이렇게 배치한 건축 양식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네. 보통 건물이 대부분 정면 3칸, 측면 3칸인데 네. 비암사 극락보전은 측면 2칸으로 그렇죠. 되어 있어서 앞 공간이 넓지 않고 아주 네. 좁은 것이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오랜 역사와 함께 네. 이러한 건축학적 특징 때문에 네. 보물로 지정된 것이 아닐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예, 있습니다. 교수님, 저도 이제 교수님이 그 아시다시피 또 제가 또 세종시 또 문화 해설사잖아요. 아 그렇죠. 예, 네네. 교수님.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은데. 네. 네. 예, 지금 그 옆면 그 두 칸이 네. 두 칸은 이제 그 임진왜란이 지나고 그 당시 그 어렸던 그 생활상을 생활이 어려워서 네네. 보여준 그 결과라고 그래요. 네. 그 당시에 돈도 많이 있었으면은 부처님을 최고로 모셔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면 3칸, 측면 3칸 이렇게 했을 건데 너무 네. 어렵기 때문에 두 칸으로 협소하게 만들어서 이제 뭐 들어가 보면은 부처님과 그 뭐랄까 그 불자 간의 네. 그 거리가 너무 협소해요. 네.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예. 네네. 그래서 그걸 또 알고 보면은 그런 면이 있구나 이렇게 역사적인 아픔이 있네요. 예. 네. 예. 그리고 교수님 그 1960년대에 그 비암사에서 그 국보가 발견됐잖아요. 네네. 106호 계유명전시 네. 아미타불에 대해서 또 연구하시고 이거를 토대로 해서 무용도 발표하셨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예. 이거에 이 비암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네. 세종시 지역 특성화 예술 지원 사업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어떤 것을 주제로 해서 네. 지원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 비암사에 관해서 이게 뭐 들은 바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석불 비상의 가치에 대해서 아주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게 1300여 년 전에 그 조각된 네. 건데 비교적 잘 보존이 되어 있고 예. 또 그걸로 인해서 백제 시대의 그 예술 예. 뭐 이런 것들을 엿볼 수가 있었고 거기 거기에 조각상들 네 보고 거기에 보면 또 예. 비천도 있고 네. 또 악사들도 있고 예. 그래서 이거는 정말 가치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무용국으로 한번 만들고 또 이거를 주제로 해서 이 석불을 주제로 해가지고 무용을 만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 한 1300년 전에 이렇게 조성을 했지만은 거기에 나와 있는 뭐 악사들 또 뭐 옷들 춤추는 모양 네. 뭐 이런 거가 이제 모티브가 이제 된 거죠. 예. 거기에 요고가 있어요. 예. 요고가 있고 장구. 예. 요거가 장구죠? 요거가
작은 장고. 예, 예. 그러니까 허리가 이렇게 잘록하다고 아, 해서 예. 요거라고 붙여졌는데 요거가 예. 그 옆면에 조각돼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리고 또 그 부처가 음. 가부좌를 하고 앉아 있는데 예. 꼭 그 연화대 위에 앉아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 연화무 음. 요고무를 제가 구상하게 된 아, 겁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저도 춤 발표할 때 그거를 본 기억이 납니다. 네, 연꽃 위에서 예. 무용수가 춤추던 예, 예. 싹 모습을 나와서. 아마 기억을 네. 하실 겁니다. 네, 예.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또 요거를 들고 네. 흥겹게 했던 것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또 그 석불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럼 또 우리는 FM 방송국이기 때문에 노래를 또 많이 감상하거든요. 네, 네. 오늘 또 다시 한 곡을 준비를 했는데 이번은 겨울이 오니까 네. 한번 이선희의 눈이 내리네를 한번 듣고 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네. 눈이 내리네 당신이 가버린 지금 눈이 내리네 외로워지는 내 마음 꿈에 그리던 따스한 미소가 흰눈 속에 가려져 보이지 않네 하얀 눈을 맞으며 걸어가는 그 모습 애처로이 불러도 하얀 눈만 내리네 눈이 내리는 외로운 이 밤에 눈물로 지새는 나는 외로운 소녀 하얀 눈을 맞으며 걸어가는 그 모습 애처로이 불러도 하얀 눈만 내리네 애처로이 불러도 하얀 눈만 내리네 네, 이선희의 눈이 내리네를 들으셨습니다. 노래를 들으니까 눈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 국보 106호 계유명전 씨 아미타불 삼존석상 등 이렇게 3점이 비암사에서 발견됐는데
그 발견되는 과정이 재밌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죠. 해설사라 잘 아시면서. 아, 예, 그래도 오늘 예, 그래요. 예. 그 비암사는 세종시에서 가장 오래된 네, 백제 마지막 종묘 사찰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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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세종시에 살고 계셨던 이재옥이라는 분이 네, 동국대학교에 그 이제 재학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그 교수님께서 방학 과제로 음, 주위에 있는 문화재를 조사해 오라고 하셔서 예, 과제 수행을 위해 음. 비암사에 갔다고 합니다. 이때가 1960년대예요. 예. 근데 비암사 경내에 있는 3층 석탑 정상부에 이상한 물건들이 쌓여 있어서 주지스님께 석탑을 올라가 보겠다고 말씀드렸다가 네, 3층 석탑은 절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예배 대상인데 그렇죠. 어디를 감히 올라가려고 하느냐고 된통 야단을 맞았다고 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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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스님이 안 계실 때 몰래 올라가 가지고 잔뜩 끼어 있는 그 이끼를 제쳐보니까 명문이 새겨진 비석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지금이야 뭐 스마트폰이 있어서 촬영을 하면 됐겠지만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탁본을 떠서 예, 제출을 했는데 교수님께서 그 대단한 발견이다. 네. 빨리 현장에 가보자고 예, 해서 비암사에 와서 정밀 조사를 해보니 네, 그 비석은 음, 백제가 멸망한 후 전시 외에 그 50인의 지식인들이 모여 예, 백제 국왕과 대신 예, 및 7세 부모를 위해 예, 절을 짓고 음. 매년 네, 음력 4월 15일 제를 지낸다는 그 명문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예, 예, 예. 이 비석에 만약에 명문이 없었다면 제작 연대를 알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비석의 중요성이 인정이 돼서 그중 하나인 가장 예술적인 네, 가치와 보존 가치가 큰 계유명 전시 아미타불 비상을 네, 국보 106호로 네, 지정을 했고 네, 기축명 아미타불 비상을 보물 제 367호 미륵보살 반가사유 비상을 보물 제 368호로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재욱 학생이 음. 대단한 발견을 한 건데 네, 그 스님께 하도 야단을 맞아가지고 몰래 숨었다가 몇 년 만에 나오셨다는 그런 그래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저는 그걸 몰랐는데 예. 아무튼 그 이재욱 학생이 지금 한 85세 정도 되셨거든요. 많이, 지금도 살아 계시고 제가 또 가끔 또 연락을 해봅니다. 오늘 또 이런 주제가 있어서 한번 연락해 볼까 이렇게 하다가 못했는데 방송 끝나면 한번 또 좀 제가 통화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그 교수님 그 불비상이 이게 연기군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지금 세종시지만은 예전에 연기군에서만 그 발견됐다고 하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 불비상이 사실은 현재는 그 세종시에 없고 네, 청주 국립박물관에 지금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냥 이제 연기군도 아니고 세종시로 됐으니까 박물관을 번듯하게 지어가지고 이 세종시로 가지고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교수님도 예 그렇게 빨리 그 우리 세종시에서 출토된 물건이니까 그 불비상을 빨리 갖고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죠? 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불비상을 그 비암사에서 3점을 발견한 후에 네, 그 지도 교수님께서 너는 학교 안 와도 되니까 예, 다른 지역에 또 있는지 찾아보라고 예, 그렇게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4점을 더 발견을 해가지고 예, 총 7점인데 네, 우리나라의 불비상은 이 7점밖에 없어요. 네, 예, 그 7점이 비암사에서 3점, 네, 그리고 비암사에서 조금 떨어진 예, 연화사에서 2점. 예, 그다음에 또 그 하나가
그 서광암, 서광암. 예, 서광암에서 1점, 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공주시 그 정안면에 예, 예. 대대로 내려오는 1점입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총 7점이 예. 오로지 이 세종시에서만 발견이 되었습니다. 네. 사실 그 중국에는 사찰에도 있고 네. 또 그 박물관에도 있고 예. 이 불비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체 7점밖에 없는데 그것이 다 세종시에서 발견이 됐다는 거는 세종시의 자랑이고 또 그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사실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크다면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국보를 그 보유한 그 곳은 우리 드물다고 하거든요. 우리 세종시는 국보가 2점이나 있어서 정말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연기파 불비상에 대해서 또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번에는 그 애청자가 보내온 그 노래 신청곡을 소개하는 순서거든요. 제가 뭐 사연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천마을에 사는 조석희입니다. 저는 10년 전에 대전에서 이사를 왔습니다. 10년 전에 세종시는 모든 시설들이 부족하여 불편했지만 지금은 세종 생활이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아까 교수님 이사 오셨을 때 뭐 김밥집 한 집. 예, 이분하고 이분도- 같네요. 저도 예, 10년 전에 왔는데. 예, 예. 네네. 시간이 나면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사생회 회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운동도 하고 신나게 살아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임재한의 세종 납시를 청취하면서 세종의 역사 문화를 더욱 잘 알게 되어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계속 들으면 저도 세종시에 대해서 많이 배울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제가 신청할 곡은 조용필의 허공입니다. 꼭 들려주실 거죠? 네, 조석희님 그림을 취미로 그리시네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조석희님, 그 조석희 화가님이 신청한 조용필의 허공을 듣겠습니다. 꿈이었다고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아쉬운 남아 가슴 태우며 기다리기에 너무나도 멀어진 그대 사랑했던 마음도 미워했던 마음도 허공 속에 묻어야만 될 슬픈 옛 이야기 스쳐버린 그날들 잊어야 할 그날들 허공 속에 묻힐 그날들 잊는다고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미련이 남아 돌아선 마음 달래보기엔 너무나도 멀어진 그대 설레이던 마음도 기다리던 마음도
약속 잊어야 할 그 약속 허공 속에 묻힐 그 약속 네, 조석희님이 신청한 조용필의 허공을 들으셨습니다. 그럼 그 천년고찰 비암사 이야기는 여기서 좀 정리하고 교수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교수님 그 무용에 많은 이렇게 애착을 갖고 계시는데 무용 공부를 처음 하게 된 동기가 있을까요? 네, 무용을 처음 하게 된 동기가 네, 초등학교 때 그때는 학예 발표를 학교마다 했어요. 그렇죠. 학예 발표. 예, 그래서 그 뽑혀가지고 네, 학예 발표회 때 무용을 했고 음. 그것이 이제 직접적인 계기가 됐고 고향 영동이 예술의 맥이 흐르는 고장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또 그것도 하나의 그 동기가 됐고 네, 또 무용 시간이 오면 참 이유 없이 즐겁더라고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 시범을 보이라고 자주 저를 지목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무용을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무용이 그 일반 사람들의 그 무용에 대한 인식이 아주 낮았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결국은 여기까지 네. 오게 됐습니다. 예. 예. 그 초등학교 때 그 선생님이 이렇게 발탁을 해주신 거네요. 그럼 그 무용을 하셔서 그런지 그 자세가 굉장히 이렇게 모델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건강은 또 어떻게 유지하시나요? 예, 요즘에는 그 이제 무용 연습도 꾸준히 하고 음. 또 시간이 나면 걸어요. 네. 네, 뭐 걸으면 200여 개의 근육이 움직인다고 하죠. 예, 예. 그래서 걷고 있습니다. 예, 아, 예. 아침에 또는 저녁에. 오케이. 예, 그것이 예, 건강의 비결인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그러면은 그 교수님은 또 혹시 뭐 다시 태어나도 무용을 하실 건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술이라는 것은 정말 인간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분야인데 예, 다시 태어나도 공부보다는 예술을 하겠다. 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첫 번째가 무용입니다. 네. 네. 예. 그러면은 그 교수님 이렇게 뭐 꼭 하고 싶은 거 뭐 있죠? 생애. 생애 하고 싶은 거. 저 여행을 굉장히 좋아해요. 호기심이 많아서. 아, 여행. 예. 그래서 이제 다행히 뭐 그 학생들하고 같이 제자들하고 같이 초청 공연을 받아서 한 10여 개국 이렇게 공연을 했는데 그 안 가본 곳을 가보고 싶어요. 아, 예. 예. 북유럽 쪽 안 가봤고 예. 예, 또 아직 저 남미 쪽을 못 갔어요. 음.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네. 네. 시간을 만들어서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여행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여행의 그 가장 그 기억에 남는 여행지가 어디 있죠? 아, 중국의 장가게요. 네. 아, 정말 일부러 조각을 해도 이렇게 못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자연의 웅장함과 아름다움과 예, 그거에 아주 감탄을 받았고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고 또 하나는 그 귀국잔도 가는 길에 예. 그 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길 낭떠러지가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네. 저는 좀 겁이 많아가지고 가이드한테 나 여기 못 간다. 그랬더니 안 된대요. 다시 돌아오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엉엉 울면서 갔던 그런 기억이 예.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 거기 뭐 아바타 영화 예. 촬영지 예, 그거 말씀하시는 예, 그것도 게 촬영했다고. 장가게, 예. 아, 저도 이렇게 막 무서운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교수님의 또 그 평상시에 이렇게 생활 지침이라고 할까? 뭐 좌우명 같은 거 있죠? 좌우명이요. 예. 사실 제가 고향이 시골이에요. 네. 참 순수하고 청정무구한 음. 그런 곳에서 자랐어요. 근데 네.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걸리는 것도 있고 뭐 힘든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그 좌우명이 내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예, 본인이 한 일은 사실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예, 예. 스스로에게 떳떳할 때 음. 자신을 인정할 수 있고 네. 또 매사에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교수님 좌우명을 들으니까 갑자기 그 윤동주님의 서시가 생각나나요? 네. 뭐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의 부끄러운 예, 옆길을 그 시 제가 잎새 좋아합니다. 이는 아주 바람에도 좋아합니다. 예. 나는 괴로웠다. 예. 이런 시를 그 윤동주 시인이 얼마나 반듯하게 살았는지 그렇게 이 시를 썼다는 게 그 짐작이 가거든요. 교수님도 정말 반듯하게 살고 있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네, 그럼 오늘 그 배주 교수님과 세종시 천년사찰 비암사 이야기와 무용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암사와 태평무 우리 또 전통 무용에 대해 많은 것을 이렇게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의 인생관에 대해서도 재밌게 들었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세종 FM 방송 참여 소감과 세종 시민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죠? 네,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또 천년사찰 비암사와 제 전공인 무용 그리고 제 인생관에 대해서 나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종 시민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화예술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무용을 비롯해서 예술 모든 분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또 예술을 강조하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문화예술 최고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세종시는 문화예술이 넘쳐나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끝까지 청취해 주신 여러분과 세종 납시유의 발음이 어렵네요. 네, 세종 납시유. 예, 어려워요. 예. 예. 세종 납시유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노래와 함께 배주 교수님이 이야기를 즐겁게 들으셨는지요? 임지한의 세종 납시유는 매주 월요일 4시 98.9MHz 세종 FM을 통해 들으실 수 있고 세종 FM 또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노래 강산아의 라구유를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